요즘 흔히 말하는 인내의 창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다미조 신경 이론 관측이 몇 권 나왔더라고요. 그 대표적인 게 그건데 몸이 편안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몸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해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우리 어떤 편도체를 좀 보호할 수 있는,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말씀하신다 거죠. 만약에 우리가 감정의 습관을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떤 노력을 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죠. 네, 교수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잘 지내셨죠? 예. 저희가 감정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. 이제 김양태 교수님은 이제 계명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시고, 특히 이제 감정에 관한 뇌과학의 어떻게 보면 좀 대가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이제 스승님이시고 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예, 처음 뵙겠습니다. 저는 계명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. 뇌과학 공부를 좀 해서 아마 우리 윤동호 원장님이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.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여러분들께 감정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다른 관점으로 조금 뇌과학적인 어떤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교수님, 그 감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잖아요. 그러면 꼭 이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꼭 이성적인 게 좋은 거고 감성적인 게 안 좋은 거다, 아니면은 이성을 방해하는 요인이다,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는 건 좀 어리석은 짓 같습니다. 그게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. 근데 이제 현대사를 살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기 때문에 감정적인 걸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. 그걸 이제 뉴로티시즘 혹은 신경증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단점이 예민하죠. 장점은 예리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단점을 장점화시킨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예리하다, 예민하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이런 감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의 뇌는 좀 다른가요? 일단 예민해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은 편도 철학하는 그 주위의 구조물들이 더 예민해져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두엽이 활용할 방법이 떨어지는 거죠. 만약에 예민함을 잘 버려서 예리하러 가려고 하면은 그 편도체의 활성화를 잘 이용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은 이게 예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기 감정을 얼만큼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가,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그 편도체라는 부위가 사실 타고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이게 타고난 예민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도 덜 예민해질 수 있거나,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후천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, 뭐 그런 의미인가요? 일단 타고나기를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편도체가 좀 잘 활성화된 사람은 세로토닌이 좀 정상인들보다 좀 낮다고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예민한데 그걸 후천적으로 어떤 CBT나 다른 심리적 요법에서 조금 본인이 그거를 캄다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예리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현대사회는 이게 너무 도시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편도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편도체가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더 예민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, 어떻게 하면은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극받는 그 편도체라는 뇌 부위를 좀 지켜낼 수 있거나 좀 조절할 수 있는 인지행동 치료 말고 다른 방법들도 좀 있나요? 요즘 흔히 말하는 인내의 창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다미조 신경 이론 관측이 몇 권 나왔더라고요. 그 대표적인 게 그건데 몸이 편안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몸이 기본적으로 자율신경계가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배 쪽 미조신경, 등 쪽 미조신경 나왔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화론으로 볼 때 등 쪽 미조신경이 너무 활성되었다가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됐다가 포유류에서 이제 배 쪽 미조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죠. 배 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좀 편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. 요가나 마인드풀니스라는 걸 그랬겠죠.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차분해지면은 편도체도 좀 차분해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가나 명상 같은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해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우리 어떤 편도체를 좀 보호할 수 있는,
예. 후천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. 예.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, 그죠? 물론 CBT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CBT는 제가 해보면은 학력이 좀 높고 직장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좀 통한 거지. 너무 어린 애들이나 뭐 직장이 없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인지 왜곡을 자기가 인식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죠. 네. 그러니까 인지 왜곡을 인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효과죠. 맞습니다.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인지 능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예. 요가나 명상만으로도 예.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. 그러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이 예민한 부분들이 완전히 이게 막 둔화되냐 아니면은 뭐 무던한 사람처럼 완전히 다 바뀌느냐,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. 누구나 예민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을 못 자거나, 배가 고프거나, 피곤하거나, 스트레스가 많거나. 이건 누구나 예민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런 예민한 상황 말고도 타고나는 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 더 심해지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자고, 잘 먹고, 운동 잘하고, 몸이 편해져서 천천히 그래 바뀐 것 같습니다. 최소한 제가 보면 몇 년 걸린 것 같습니다. 꾸준히 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꾸준히라는 게 약간 습관과도 관련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감정이 어떤 이제 습관을 형성하고, 만약에 우리가 감정의 습관을 바꾸고 싶다 하면 어떤 노력을 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? 감정의 습관을 바꾸는 건 참 쉽지 않죠. 네. 노력 말고도 주변 사람의 지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가족의 지지, 친구의 지지, 이 좋은 사람들 같이 있으면 따라 배울 수 있거든요. 예, 그것도 중요하고 본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고 일상 규칙을 나름대로 루틴을 좀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.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자는 거라든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거, 그다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, 이런 기본적인 게 돼야지 그다음 감정 습관도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 없이 그냥 CBT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. 저도 사실은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태거나 엄청 막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바로 시행은 안 되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받아들이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를 먼저 시키고. 안정화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도구가 약인 거죠. 음. 잘 못 자고 예민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 못 자면서 살 빠지는 사람들한테는 그 상담이 잘 안 통하거든요. 맞아요. 일단 약을 먹고 적당한 약을 추천해서 먹은 다음에 잘 잔 다음에 그게 베이스가 되어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약물이 우리 뇌과학적으로는 이 뇌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그런 게 있나요? 어떤가요? 예. 주로 이제 뭐 항우울제 SSRI나 뭐 세로켈소량 이제 가바너직 드럭인 뭐 이런 항불안제를 쓰는데 그런 것들 대부분 다 편도체의 활성화를 줄여줍니다. 그래서 잠도 자게 하고. 결국 감정과 이제 어떤 직결적인 그런 연관성이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, 근데 제가 예전에 교수님께 배우기에는 이 감정 중에 특히나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편도체에 이제 각인이 되고 이게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우리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생시키잖아요. 그럼 이거 없앨 수 있나요? 없애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. 지우는 거. 예, 없앤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네. 새로운 학습을 하는 거죠.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 패턴을 함으로써 이게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에 새로운 이제 그 억제성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는 걸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뉴런이 필요한 거죠. 뉴런이라는 것은 학습을 하면은 새로운 뉴런이 생긴다. 예, 새로운 회로가 이제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께서 그 인테그레이션이랑 그 이제 학습이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, 그 뉴런이 이제 다른 어떤 경로랑 막 인테그레이션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예, 그렇죠, 그렇죠. 거예요? 예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회로가 약한 사람이 많거든요. 특히 편도체가 너무 활성될수록 잠을 못 잘수록 그런 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. 누구나 그렇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.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전두엽과 편도체의 그런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 전두엽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? 전두엽은 크게 이제 이게 영역이 좀 넓잖아요. 그래서 등 쪽, 바깥쪽하고 배 쪽, 안쪽하고 좀 다른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뇌가 이렇게 자라서 커지니까 등 쪽은 약간 이성적인 기능을 많이 하고 배 쪽은 약간 감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많이 갖습니다. 그래서 등 가쪽 전전두엽은 이성적인 사고나 집행 기능을 주로 하고 배 안쪽은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화시키는 능력을 하기 때문에 이게 편도체와 배 안쪽 전두엽 사이의 그 회로가 연결되는 게 이게 정서적 안정하고 직결됩니다. 이제 감정의 습관을 잘 만들려면 생활 습관의 형성이, 예. 좋은 습관의 형성이 매우 도움이 된다. 예, 맞습니다. 예. 그 실제로도 이제 영양이나 그죠?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예. 많이 몸소 지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
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좀 더 교수님만의 그런 좀 특별한 노하우,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?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음. 어쨌든 일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. 음. 일단 나이가 드니까 이게 다 못 쳐내겠더라고요. 네. 두 번째는 욕심을 좀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,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젊었을 때의 그 기백이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. 수용을 해야 되고 수용. 예,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서 할 수 없는 거는 좀 수용하고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하고 예, 그래서 그런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생활 습관의 변화와 더불어서 2022년 세종 우수도서 중에서 인생은 왜 50부터 반등하는가 뭐 그런 책이 있어요. 그거 읽어보면 해피니스 커브가 40에서 50 사이 제일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은 인생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때는 뭘 해도 불만족이 많죠. 근데 50 넘어가면은 인생의 기대치를 낮출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해피니스 커브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이제 50대 넘어서 이제 성숙함이 증가되어서 이제 이런 인생에 대한 기대치나 너무 과도한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행복이 증가한다는 네. 말씀이시잖아요. 그럼 이게 50대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. 예, 그걸 이제 미리 알면 좋겠지만 음. 그때는 힘이 좋기 때문에 잘 안 되죠. 욕심이 많아서. 그래서 그 하버드 런트 연구에 있는 조지 벨런트가 행복의 뭐뭐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사람이 주장한 게 신체적인 거, 행복의 비결이 몇 개 있는데 신체적인 거하고 심리적인 게 있습니다. 신체적인 거는 적당한 체중, 금주, 금연, 뭐 운동 이런 게 있고 심리적인 것은 가족과의 좋은 관계, 성숙한 방어 기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사람마다 해피니스 커브가 다 다를 건데 그거를 덜 내려가서 빨리 올리려고 하면은 어쨌든 가치관의 변화, 새로운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40대 이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보통 진료실에서 해주세요? 직장인이면서 나름대로 약간 학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상담이 좀 잘 먹히는 것 같아요. 나머지 사람들은 그거를 상담을 하게 되면 자기 비난으로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기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예민한 걸 좀 낮추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부터 시킵니다. 소프트 노. 그 다음에 일을 좀 성실히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설렁설렁 하는 거. 뭐 그 다음에 그 예민한 걸 낮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요가나 뭐 이런 것들 해보라 하고 뭐 합니다. 그리고 책 읽기를 많이 권유하는데 책을 읽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늘 항상 옆에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책 보면서 재생하니까. 예,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, 대부분. 그러면 자기 반성, 성찰하는 힘이 점점 커져서 약을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방금 말씀하신 독서, 사실 독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저도 막 추천드려서 막 읽고 하는데, 요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이 감정의 회복력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좀 추천해주실 책 하나만 딱 꽂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외래어 정수님한테 제일 추천 많이 하는 것은 이 원장님이 쓰신 오늘도 시작하지 못한 당신을 위해 이거 하고 홀로 서기 심리학 하고 예민한이라는 선물 한 3권을 제일 많이 추천합니다. 한 달마다 뭐 읽으면 또 읽어오라 하고 읽고 왔을 때 뭐가 궁금하냐 물어보고 또 Q&A를 하고 합니다. 그래서 그 한 3-4권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한 권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변화하는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네. 그거를 견디는 힘이 있어야지 사실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네. 거니까.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그게 책이 주는 효과 같습니다. 그런 독서, 그다음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,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감정을 조절하고 좀 더 행복에 가까워할 수 있다. 뭐 이런. 좋은 친구를 많이 사야 됩니다. 그죠. 아까부터 그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네트워크, 좋은 관계 형성. 그거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제 같으면은 제보다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제보다 젊은 사람을 많이 사게 되죠. 나이가 자꾸 드니까 그래서 뉴 트렌드를 못 따라가거든요. 그러면 원장님이 제보다 한 10살쯤 어리니까 젊은 사람을 만나야지 뉴 트렌드 따라갈 수 있습니다. 그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하고 친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을 이미 했던 고민들 해주거든, 얘기를 해주거든.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친구 사귀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아담 그라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기주의 이타주의자 그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 원칙이 뭔가요? 일단은 줘보는 겁니다. 테스트를 하는 거죠. 그 사람이 어떤가. 그래서 그 사람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기본가, 매천가, 테이컨가, 호군가 이거를 이제 구별해 보는 거죠. 그래서 괜찮은 사람일수록 옆에 계속 둬야 됩니다. 내가 자주 연락해야 되고. 간을 본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나랑 어떤 피팅이 잘 맞는, 궁합이 잘 맞는지를 본다는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그것도 또 중요한 거는 약간 내가 손해를 좀 보는 걸 처음에 해야 됩니다.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회를 좀 충분히 줘보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.
두 번째는 사람이 또 변할 수 있습니다.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긴 기간을 가지고 어쨌든 꾸준히 사람을 만나보면서 이 사람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감정을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잘 다스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고 싶거나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? 구체적인 전략은 인생이 뭐 그렇습니다. 항상 인생은 늘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그러거니 하고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. 인생이 늘 행복할 수 없습니다. 고통과 행복이 섞여서 오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시고 좋은 친구 사귀시고 좋은 습관 들이시고 그리고 책을 가까이 두시고 예, 숲을 가까이 두시고 예, 일 좀 그만하시고 욕심 그만두시고 예, 그러시기 바랍니다. 저는 오늘 얘기 나눴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전두엽이나 뇌과학을 이용해서 이제 감정을 설명해 주신 부분도 좋았고 특히나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라면 뭐 좋은 관계,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의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감정과 뇌과학에 대해서 연결해서 현명하게 잘 설명해 주신 김양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. 네,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